트로트 서바이벌의 역사는 잔혹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현역가왕 36회 에이스 라운드는 그 잔혹함의 수위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데스매치를 봐왔지만 이번 라운드가 유독 시청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연대 책임이라는 무거운 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떨어지는 것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로 인해 나를 믿고 기다려준 언니, 동생, 그리고 팀원들이 줄줄이 탈락한다는 것은 가수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렇기에 에이스 라운드에 선 4명의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벽 끝에서 동료들의 손을 잡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짐을 싸게 될까요? 오늘 저는 단순한 무대 리뷰를 넘어 방송 화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심리, 전략,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 명실상부한 트로트계의 아이돌, 트롯바비, 홍지윤입니다. 홍지윤이 선택한 카드는 주현미의 명곡 내가 왜 웁니까 였습니다. 이 선곡은 매우 영리하면서도 위험한 도박입니다. 홍지윤은 이미 미스트롯 2선을 차지하며 검증된 실력자입니다. 대중은 그녀에게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꺾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전통 트로트의 깊은 맛, 즉 한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는 나는 예쁜 가수가 아니라 진짜 노래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공기는 미묘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예고편의 뉘앙스를 분석해 볼 때 홍지윤의 무대는 너무 완벽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노래를 너무 기술적으로 잘 부르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감정의 날 것 이 거세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웁니까? 는 가슴을 쥐어짜는 비가입니다. 홍지윤 특유의 쨍하고 맑은 고음과 화려한 기교가 과연 이 노래의 처절함과 맞아떨어졌을까요? 한간에 떠도는 루머와 예고편 속 심사위원들의 굳은 표정은 그녀가 감정보다는 보여주기에 치중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진심이 기술을 이기지 못했을 때 에이스는 무너집니다. 과연 홍지윤은 이 완벽함의 함정을 탈출했을까요? 두 번째 에이스, 뮤지컬계의 황제 차지연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생태계 교란입니다. 차지연의 무대는 감상이 아니라 체험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성량, 무대를 씹어 먹을 듯한 눈빛, 드라마틱한 제스처, 그녀는 3분 남짓한 노래를 한편이 대형 뮤지컬 넘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번 에이스전에서도 그녀는 마스터 주현미를 눈물짓게 만들 만큼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이는 차지연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여기는 트로트 경연장입니다. 차지연의 소리는 훌륭하지만 전통 트로트를 사랑하는 기존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맛일 수 있습니다. 마치 평양냉면 집에 가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이랄까요? 맛은 있지만 번지수가 맞느냐는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트로트의 맛인가? 라는 의문을 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지연의 과제는 뮤지컬의 색채를 얼마나 빼고 트로트의 뽕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입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오라버니의 주인공, 고속도로의 여왕 금잔디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안타까운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금잔디는 노래를 못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팀, 오방신여가 이미 1라운드에서 최하점을 받았다는 상황이 그녀를 옥죄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리상,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히 잘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미친 무대가 나와야 합니다. 천지개벽할 파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잔디는 수십 년간 쌓아온 본인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가수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인 안정적인 꺾기와 구수한 감성은 역설적으로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잔디는 원래 잘하잖아 라는 인식은 그녀가 웬만큼 잘해서는 가산점을 받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의 벽,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금잔디가 보여준 것은 화려한 역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인의 쓸쓸한 퇴장이었을까요? 그녀의 무대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부족으로 평가절하될 가능성,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에이스 라운드의 태풍의 눈, 최연소 참가자 이수연입니다. 이수연의 상황은 한편이 드라마입니다. 팀원인 수행이 갑작스럽게 하차했고 또 다른 팀원 정미애마저 이탈했습니다. 팀 5, 미소자매는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입니다. 어른들도 멘탈이 터져나갈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녀가 팀의 운명을 짊어지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수연은 아직 기교가 완성된 가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홍지윤의 화려함도
차지연의 성량도, 금잔디의 연륜도 흉내낼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진심입니다. 시청자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노래보다 절박한 상황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진정성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수연은 그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킬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경연곡이 아니라 떠나간 언니들을 부르는 송가처럼 들릴 것입니다. 기교보다 마음을 울리는 노래, 그것이 이수연이 보여줄 기적의 실체입니다. 탈락의 그림자, 누가 짐을 싸게 될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에이스들의 사투 뒤편에는 소리 없이 사라져야 하는 탈락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탈락은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봅니다. 장하오는 춤도 되고 노래도 되는 올라운더입니다. 하지만 무난함 이 독이 되었습니다. 서바이벌에서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기억에 남는 것이 낫습니다. 장하오는 큰 실수는 없었지만 시청자의 뇌리에 박힐 한 방이 없었습니다. 팀이 패배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는 것은 리더도 에이스도 아닌 존재감이 흐릿한 멤버입니다. 정통 트로트의 강자 장태희, 그녀의 목소리는 명품입니다. 하지만 방송은 캐릭터 싸움입니다. 예능적인 재미나 서사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노래만 잘하는 참가자는 편집점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음 처리에서의 미세한 불안정함이 심사위원들에게 탈락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송이 원하는 스타성을 어필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행의 하차입니다.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군 사생활 이슈가 결정타였을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도덕적 결함이나 논란은 제작진 입장에서 안고 가기 힘든 시한폭탄입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남은 팀원인 이수연에게 엄청난 짐을 지웠지만 역설적으로 이수연의 서사를 완성시켜주는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국악을 베이스로 한 김주희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팬덤은 냉정합니다. 국악 창법이 너무 강하면 트로트 맛이 안 난다며 외면받기 쉽습니다. 마음에 남지 않는 노래라는 평가는 가수에겐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팬 투표 순위 하위권이라는 성적표는 그녀가 대중과의 소통에서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역가왕 36회 에이스 라운드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고음을 잘 지르고 꺾기를 잘하는 기술자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내는가, 그리고 동료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홍지윤의 완벽주의, 차지연의 파격, 금잔디의 연륜, 이수연의 순수함, 이 네 가지 색깔 중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겠지만 그들이 보여준 땀방울의 무게만큼은 모두가 가왕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벼랑 끝에서 버티는 정신력은 배울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남은 자가 진짜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에이스는 누구인가요? 혹시 제가 놓친 안타까운 탈락자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2위 이수연, 제2위 전유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